선사시대 한번 가보겠습니다. 선사시대. 이 한자로. 이렇게 씁니다. 먼저 선자의 역사 사자인데, 이 한자를 자세히 보시면, 이게 상형자야. 모양을 본따서 만든 한자거든? 네모 판때기에 뭔가를 끄적끄적 기록하였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기록하였다. 기록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문자가 있어야 되겠죠. 문자. 자, 그럼 선사시대 무슨 뜻이야? 기록 이전의 시대. 문자가 없었던 시대를 뜻하는 거죠. 기록 이전의 시대다. 그럼 이 시대는 기록이 없으니까 무엇으로 파악할까요? 유물, 유적. 이런 걸 묶어서 역사자료, 사료라고 하는 거예요. 유물과 유적을 통해서 사료를 바탕으로 이 시대를 파악합니다. 그래서 인류가 사용한 도구를 중심으로 시기를 구분하고 있어요. 도구를 중심으로 시기를 구분한다. 자, 우리는 지금 역사를 배우는 게 아니라 한국사를 배우고 있죠? 한민족의 이야기란 말이야, 한민족. 한반도 주변 한민족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왜 오스트랄로피테쿠스, 호모 에렉투스 이런 애들 안 배워요. 호모사피엔스 중에서도 한민족의 역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약 300만 년 전부터 이제 시작을 합니다. 처음에 인류가 직립보행을 하면서 맘모스랑 싸우기 위해 도구를 사용했겠지? 그 중에 어떤 도구? 돌멩이를 썼어요. 그 시기를 뭐라고 한다? 석기시대라고 하죠. 먼저 돌멩이를 사용한 돌석자를 써서 석기시대라고 먼저 이야기를 하고,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서 인류가 계속 경험을 전수하고 과학을 발전시키면서 돌멩이를 버리면서 뭘 써? 금속을 쓰기 시작하죠. 석기시대와 오로나노 금속시대로 나눕니다. 다시 한번 석기시대는 옛날 돌멩이와 새로운 돌멩이, 즉 구석기, 신석기로 한 번 더 나눕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게 있어. 역사가 디지털이 아니란 말이야. 자, 구석기 끝나고 새로운 석기 열렸지. 자, 돌 다 버려. 새로운 거 들어가 아니라 구석기가 조금씩 발전하면서 연결되겠죠. 그럼 그 얘기는 금속 시대에는 돌멩이 쓸까 안 쓸까? 쓰죠. 써요. 쓰죠. 이땐 뭐겠어 그러면? 돌멩이의 발전 플러스 금속의 시작. 이렇게 보는 거야. 뭔지 알겠지? 역사가 보다 연결이 되기 때문이다. 자, 먼저 구석기부터 한번 가볼까요? 여러분, 그러면 왜 구석기, 신석기를 석기시대를 또 나누는 걸까? 뭐 어떤 이유가 있기 때문에? 시간 조건점으로 가보죠. 뭐 때문에? 빙하기야, 빙하기. 빙하기는 엄청 추웠다가 잠깐 녹았다가 엄청 추웠다 이렇게 4번 정도 반복이 되거든. 빙하기에 사람이 살았을까 안 살았을까? 살았습니다. 빙하기 때는 구석기예요. 이때보다 빙하기다. 그리고 빙하기가 끝나고 날씨가 따뜻해지는 시기를 우리는 간빙기라고 불러요. 간빙기. 그리고 이해를 해야지 먼저. 이때 못난 스분해진다. 그럼 이제 유추를 해보자고. 졸라 춥단 말이야. 졸라 추워요. 동물들 몸집은 어떨까? 엄청 큽니다. 왜? 추위를 예방하기 위해 피부 자체가 두껍고 덩치가 클 수밖에 없어요. 행동은 둔하겠죠. 둔하다고. 그럼 날씨가 따뜻해지면 이 두꺼운 피부가 점점 얇아지겠지. 점점 어떻게 될까? 몸집이 작아지고 날쌔진다고. 그럼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동물을 사냥을 해야 되는데 이때는 큰 놈이랑 싸워야 되고 이때는 작은 놈을 싸워야 되니까 돌멩이 크기도 어떻게 써? 이때는 무식하게 클 거고 이때는 좀 작아지겠죠. 이해됐어? 이렇게 접근을 하라. 자, 빙하기에 인류가 돌멩이를 낭떠러지에서 큰 바위를 떨어뜨려 가지고 뾰족한 부위를 잡아다가 썼습니다. 큰 바위에서 떼어 썼다고 해서 이 시기를 뗀석기라고 부릅니다. 뗀석기. 뭐하고 산다? 사냥과 채집을 하면서 생활을 합니다.
채집은 뭐야? 돌아다니면서 과일이나 열매 따먹고 돌아다니면서 동물을 사냥해서 생활을 하고. 그러면 여러분 근처에 있는 열매를 다 따먹으면은 바로 다음날 새로 생기는 게 아니잖아.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이동을 해야지. 사냥과 채집을 하기 위해 이동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럼 싸우려면 도구가 필요해. 뗀석기가 필요하다면 뗀석기가. 돌멩이는 뭘 쓸까요? 이름. 이런 건 좀 중요하고. 주먹도끼. 극계. 밀개.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합니다. 주먹도끼를 들고 다니고 극계와 밀개를 가지고 다니면서 이동을 하고 사냥과 채집 생활을 하고 있구나. 그럼 잠은 어디서 자? 동굴에서 자야지, 동굴. 동굴이 없으면 어떻게 할까? 비가 오면 어떻게? 대충 나뭇가지로 엮어가지고 막 비는 피해야 되겠지. 막 짓는 거야. 막 짓는다. 뭐다? 막집. 동굴과 막집에서 생활을 하고 있군요.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춥단 말이야. 옷은 뭘 입을까요? 동물을 사냥한 다음에 주먹도끼로 벗겨서 동물 가죽을 입고 생활하겠죠. 여기서 핵심 단어는 주먹도끼가 되겠습니다. 주먹도끼. 구석기는 주먹도끼가 핵심 단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시간이 지나서 날씨가 따뜻해지고 비가 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뭐가 가능해져? 농사를 지을 수 있고요. 동물을 키울 수가 있게 돼요. 인류에는 크게 두 번의 변환점이 있어. 한 번은 신석기, 한 번은 산업혁명이에요. 왜? 인류의 생활 패턴이 사냥채집에서 농경목축으로 완전히 뒤바뀌었잖아. 이걸 가리켜 뭐라고 해? 또는 신석기 혁명이라고도 하죠. 신석기 혁명. 신석기 혁명. 농경목축의 시작이다. 농사를 지으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물이 필요하죠. 그럼 어디에 정착할까? 그렇지. 강가 또는 해안가에 정착을 합니다. 여기서 오해를 해서는 안 되는 게 해안가라고 해서 모래사장에 사는 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물은 어디로 흘러내려가니? 바다로 흘러내려가죠. 그럼 산 기슭에서 상류에서 물이 이렇게 내려와서 바다까지 하류로 오면은 물만 내려오는 게 아니라 흙과 모래 영양분을 가지고 같이 내려오면서 퇴적이 됩니다. 이 정도는 알잖아. 즉 해안가 주변의 토양이 어때? 매우 비옥하다고. 퇴적이 돼 있어서. 그러니까 농사짓기 아주 유리하죠. 모래사장이 아니라 바다에서 걸어서 한 30분에서 1시간 떨어져 있는 그런 곳에 생활을 한다는 거야. 그 얘기 뭐야? 물고기도 잡을 수 있고 농사도 지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다? 해안가에서 정착을 하고 있다. 이해되시나요? 자,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 농기구가 필요합니다. 농기구. 돌멩이를 이제 갈아서 농기구의 모양을 만들기 때문에 이 시기를 우리는 간석기라 부르기 시작하고요. 본격적인 농기구가 등장을 합니다. 돌낫, 돌도끼, 갈판, 돌 갈아야 되니까 갈돌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하죠. 집도 평생을 살아야 될 집이라 막 지으면 안 돼요. 무슨 집죠? 움집을 짓고 생활하는 움집. 이렇게 생긴 몸집을 짓고 생활을 하고 있어요. 자, 열심히 농사를 짓는데, 자, 요건 좀 중요한 게 하나 나와요. 요 뒤에다 써줘야 되겠다. 요것만 두 가지만 먼저 더 보고. 왼쪽이랑 비교해 가면서 하자고. 동물 가죽 입고 사냥 채집하며 이동 생활을 하고 있는 구석기랑 강가에 정착해서 농경 목축을 하는 신석기. 동물 가죽 입고 농사 지으면 어떻게 될까? 땀띠 나겠죠?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 통풍이 잘 되는
의복 생활이 시작되더라. 이걸 알 수 있는 유물이 바로 동물 뼈로 만든 바늘, 뼈바늘과 옷을 엮기 위해 만든 가락바퀴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아, 이제 옷도 입고 농사도 짓고 생활을 하고 있구나. 이해됐어? 자, 그러면 이때 농사는 뭘 지었을까요? 역시 불에 탄 이 화석이라던가 이런 것들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조, 피, 수수 이런 농사를 지었다고 하네. 그럼 조피수수 수확을 한 다음에 이걸 담을 용기가 필요하겠죠. 이때 만들어진 게 뭘까요? 빗살무늬 토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도나, 끝이 뾰족한데 이거 어떻게 세워? 그렇지. 땅을 어떻게 파지? 강가, 해안가라 토양이 질척거려. 진흙처럼. 그러니까 훅 박아서 고정시킬 수 있게 끝이 뾰족하게 생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자, 마지막으로 이거 좀 중요해서 농사를 짓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적절한 태양열이 있어야 되고 비도 내려야 되고 바람도 불어야 되고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숭배를 하기 시작합니다. 숭배 사상의 시작. 크게 가리켜서 우리는 이거를 애니미즘, 샤머니즘, 토테미즘이라고 말합니다. 애니미즘, 샤머니즘, 토테미즘. 애니미즘은 뭘 숭배하는 걸까요? 애니멀 때문에 동물로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애니는 A-N-Y. 모든 걸 숭배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어떤 모든 거. 자연물을 숭배. 태양신, 바람신, 심지어 돌멩이도 숭배합니다. 여러분 이거 뭔지 알아? 이거 왜 만들었을까? 숭배하려고 만든 거야 이거. 돌멩이도 숭배. 이런 걸 거석문화라고 해요. 거석문화. 자연물 숭배. 샤머니즘은 뭐야? 신, 즉 뭐야 이건? 영혼. 영혼을 숭배하는 거고 토테미즘이 바로 동물 숭배입니다. 별로 어렵진 않지만 선생님 한국사는 이제 자음모음 키워드를 좀 많이 주고 있고요. 다 같이 해야 돼 이거는. 토테미즘의 토를 강조할 거야. 요 오모음, 토의 오. 토테미즘 해봐. 토테미즘 시작. 동물 숭배. 토테미즘은 동물 숭배다. 끝났죠? 토테미즘은 동물 숭배다. 숭배 사상의 시작이 신석기구나. 뭐랑 연결한다? 농경의 시작과 연결을 하면 되겠다. 자, 키워드 갑니다. 신석기는 요 시옷이에요. 신석기의 시옷. 자, 시옷차를 한번 보시면 움집 생김새 한번 볼게요. 바로 되네? 그지? 그 다음 빗살무늬 톡이 잘 봐봐. 끝이 어때? 뾰족하죠? 이거 뒤집으면 어떻게 돼? 신석기. 헷갈리면 그림 그려. 헷갈리면 그림을 그려라. 그림을 잘 보면 신석기라고 계속 얘기해주고 있어. 신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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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석기 계속 얘기해주고 있잖아. 이렇게 보셔도 되고요. 다음 숭배 사상의 시작. 맨 처음에 자음이 뭐야? 시옷이네, 신석기네. 이렇게 안 헷갈리겠지? 구석기, 신석기 구분하는 방법이고요. 유물 이름은 자 도끼가 주먹 모양이래. 주먹 모양의 도끼가 이상하잖아. 아주 뭐야? 개자가 끝으로 들어가면서 개무식한 유물하면 구석기, 돌자가 들어가면서 이름이 매우 구체적이면 신석기다. 이렇게 잡으면 쉽게 암기할 수 있어요. 이해됐어? 자, 그럼 이제 청동기로 가볼게요. 자, 농경 목축이 어떻게 될까요? 발달이죠, 발달.
농경목축의 발달입니다. 뭔지 알겠어? 자연스럽게 매우 중요한 뭐야? 벼농사가 시작이 돼요. 벼농사의 시작. 그럼 위치도 강가 해안가에서 내륙으로 이동을 하게 되죠. 넓은 내륙으로 들어와서 벼농사를 짓는 건데 여러분 생각해보자. 우리 넷이 벼농사 지을 거야? 자리 잡고 아무 데서나 농사를 지어? 그럼 수확량이 똑같을까? 수확량이 똑같을까? 아니지. 어딘 비옥하고 어딘 척박할 거 아니야. 수확량의 차이로 먹고 남은 생산물을 잉여 생산물이라고 하거든? 잉여 생산물의 차이가 발생하면서 뭐가 발생한다? 빈부격차가 발생하고 이건 곧 뭐로 이어져? 계급 발생으로 이어지게 돼요. 구석기, 신석기 때까지는 평등한 사회였는데 청동기에 들어오면서 계급이 만들어지는구나. 우리 계급이 만들어진 유물이 하나 있죠. 뭘까요? 고인돌을 통해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무거운 돌멩이로 무덤을 만들어 주잖아. 그거 20-30명이 들러붙어서 해야 돼. 나 죽으면 해줄 거야? 안 해주겠지 너네가. 근데 이때 왜 해줘? 나보다 높은 놈이 죽었으니까 해주는 거야. 이해되시나요? 이해되시나요? 고인돌 나보다 높은 놈이 죽었다. 알겠지? 계급이 발생하더라. 자, 그러면 좀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여러분, 청동은 만들기가 매우 어렵고 무겁습니다. 이 무거운 청동 농기구로 농사를 지으면 힘들어. 무겁다고, 귀하고. 결국 농기구는 뭘 쓴다? 돌멩이를 쓴다. 이거 중요해요. 보다 석재 농기구를 계속 사용한다. 돌멩이로 만든 농기구를 계속 사용한다. 대표적인 게 뭐야? 반달 돌칼이 등장하게 되죠. 반달 돌칼. 선생님 사진도 넣어놨는데 반달 돌칼 이거 되게 중요해. 왜일까? 돌자가 쓰여 있어서 대부분 신석기라고 함정에 빠져요. 반달 돌칼은 청동기입니다. 자, 칠판 보시고. 칠판 봐봐. 이제 평생 반달 돌칼이 청동기라는 거를 기억할 수 있게 해줄 거야, 내가. 잘 봐, 그림. 여기 청동이라고 써 있어, 3D로. 어디 써 있어? 됐지? 이해 안 됐어? 됐지? 어이가 없어야 계속 기억 남아. 이거 하나 그려주세요. 반달 돌칼에 보다 청동이라고 써 있다. 청동! 요거 꼭 가져가. 반달 돌칼 중요하다잉. 아시겠죠? 자, 토기는 어떨까? 도훈아, 강가의 한가에서 내륙으로 이동했단 말이야. 내륙은 땅이 딱딱해. 이렇게 할 수 있어, 없어? 그 바닥이 어때야 되겠어? 평평해야 되겠지. 그래서 민무늬 토기를 사용해요. 바닥이 평평한 민무늬 토기를 사용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청동 다음이 뭐야, 그러면? 너희들에게 물어보자. 청동하고 철하고 둘 중에 지금 시대에 다루기가 쉬운 게 뭘까? 철이에요. 순수한 100% 철광석. 구리, 아연, 주석, 아연, 합금. 근데 왜 청동을 먼저 했을까? 응? 녹는 점 때문입니다. 구리, 아연, 주석 등은 500도에 녹는데 철은 약 1000도까지 불을 올려야 녹일 수가 있고 불의 온도를 올리는 기술이 발달하기 전이라 청동을 먼저 사용한 거죠. 이해되지? 철은 어때? 매우 가볍고 단단해요. 아주 가볍고 단단하다. 그럼 철을 통해서는 크게 두 가지죠. 뭐야? 철제 농기구를 사용합니다. 생산량이 어떻게 될까요?
증가, 인구 증가로 이어지고요. 두 번째, 철제, 무기를 사용하는 정복전쟁이 활발하게 일어나겠구나. 요 정도. 그럼 이제 본격적인 국가는 어느 시대부터 시작을 할까요? 국가가 만들어지는 건 어느 시대부터일까? 청동기를 바탕으로 최초의 국가 고조선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설기까지. 그리고 본격적인 정복전쟁이 막 일어나는 여러 나라의 성장과 함께 삼국시대 모두 철기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 청동기 때 최초의 국가가 만들어졌구나.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군요. 이해됐어? 여기까지가 보다 크게 살펴보는 선사시대 이야기가 되겠고요. 중간고사 1번 문제 100%. 2번까지 나올 수도 있고 1, 2번은 여기서 나올 겁니다. 아시겠죠? 자, 빨리 사진 찍고 실판 정리한 다음에 고조선과 여러 나라의 성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고조선부터 기록이 있어요. 고조선의 기록은 어디 있을까요? 삼국유사에 쓰여있죠. 삼국유사에 뭐가 써있을까? 단군의 건국 이야기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건국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뭘 할 수 있어? 고조선의 팔주법이 있었다. 사람 죽인 자 즉시 죽인다라고 하는 고조선 팔주법이 삼국유사에 담겨져 있습니다. 아시겠죠? 고조선 팔주법. 팔주법 하면 고조선이야. 기록은 삼국유사. 단군의 건국 이야기로 이제 시작을 하고 영토를 살펴보면 자, 여기를 만주라고 불러요. 여기를 요동이라고 하고 대략 요 정도라고 파악을 해요. 한반도 북부, 요동, 만주. 한반도 북부와 요동, 만주 지역에 고조선이 있었다. 이렇게 유추하고 있는데 자, 여러분 그러면 이거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을까? 그렇지. 고조선에서만 사용한 독자적인 유물이 나온 곳이에요. 뭐가 있을까? 비파 모양의 동검, 비파형 동검. 토기는 토기인데 손잡이가 달린 토기가 있어요. 그를 가리켜 미송리식 토기. 고인돌은 고인돌인데 식탁처럼 생겼어. 탁자형 고인돌. 잘하셨습니다. 앞 글자만 따면 비미탁. 고조선의 유물은 비미탁. 다 같이 비미탁. 시작. 한번 해봐야 돼. 해봐야 돼. 해봐야지 기억이 좀 남아요. 비미탁. 시작. 좋아. 이 유물이 발견된 지역이 바로 요 양토, 만주, 요동, 한반도 북부 인근이다. 요 정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고조선 팔조법 매우 중요하게 봐주셔야 되고요. 자, 고조선 갑니다. 고조선을 지배한 군장 명칭이 단군왕검이죠. 그래서 단군조선이라고 부르고요. 청동기에서 시작을 하다가 철기가 들어오게 되는데 이 철기가 들어올 때 왕이 부왕, 군왕으로 이어집니다. 단군이 아니라 왕의 호칭을 쓰고 있지. 이게 무슨 뜻이야? 중국식 관직명을 사용하고 있구나. 그 다음 왕의 호칭에서 알 수 있듯이 왕위 세습을 할 정도로 왕권이 강해졌고 다음 철기를 뭔다? 최초로 사용하였다. 여러분 한국사는 중국하고 뗄래야 뗄 수가 없어. 중국의 이야기를 알면 한국사도 쉽게 들어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봐봐라.
이거는 참고용이야. 자, 중국의 역사는 상나라, 주나라, 춘추전국 시대, 진나라 이렇게 가거든. 춘추전국 시대가 진시황이 등장하면서 진나라가 만들어져요. 진나라가 중국을 최초로 통일하고 진시황이 중국을 이끌 때 16년 만에 나라가 망합니다. 무리한 공사를 막 하니까 만리장성부터 해가지고 진나라가 멸망을 합니다. 알겠지? 진나라가 멸망하고 분열이 되는 시기가 있어, 중국이. 그리고 유방의 한나라가 만들어지는 요 교체기, 즉 중국의 혼란기라고 할 수 있는데 요 혼란한 틈을 타서 중국에 살던 한 인물이 무리를 이끌고 고조선으로 들어오게 돼요. 이 인물이 바로 요 준왕식이 위만이라는 인물입니다. 위만이라는 인물이 고조선으로 들어오게 된다고. 알겠니? 그래서 이때부터는 위만이 이렇게 얘기해. 중국이 혼란한 시기인데 내가 만주 지역을 잘 알아요. 나 믿어주시면 내가 거기 지켜드릴게 해서 들어온 거야. 그러다가 배신을 하면서 준왕을 쫓아내버리고 자기 스스로 왕위 자리에 올라오게 되죠. 이를 가리켜서 우리는 위만조선이라고 말합니다. 아, 고조선은 크게 두 덩어리가 있구나. 뭐랑 뭐다? 단군조선과 위만조선으로 나뉘는구나. 단군조선, 위만조선. 뭔지 알겠지? 자, 그럼 위만조선이 이렇게 들어왔어요. 여기는 철기를 본격적으로 수용을 하게 되고, 자, 그러면은 고조선 여기까지면은 요 아래도 나라가 있지 않겠어? 여기를 진국이라고 불렀단 말이야. 진국. 중국과 진국 사이에서 중개무역으로 떼돈을 벌어, 떼돈을 번다고. 근데 이게 못마땅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야? 중국이야. 왜 저놈의 고조선 때문에 우리가 진국 물건을 이렇게 비싸게 사야 되냐. 이게 못마땅했던 중국 한나라의 무시무시한 황제가 하나 있습니다. 줄여서 뭐야? 한무제. 한무제가 기원전 108년 위만조선을 침공함으로써 고조선은 멸망하고 말죠. 한무제의 침공으로 뭐한다? 멸망하고 말더라. 그러면 이제 요거죠. 단군조선, 위만조선, 중국의 침략으로 멸망. 이해됐어? 그럼 이제부터 뭐겠어? 중국, 한나라의 지배기를 겪게 되는 건데 식민 지배를 받는다고 생각하면 돼. 자, 그러면 한나라가 우리 한반도를 지배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을까? 예를 들어 일본이 우리 한반도 지배할 때 뭐 했어? 조선 총독부 세우고 관리했죠? 여기도 그 비슷한 게 만들어져. 뭐가 만들어져? 4개의 군현을 설치해서 우리를 지배하더라. 이해되니? 자, 그러면 언제까지 지배받을까? 한나라가 멸망할 때까지 지배받겠죠. 이때 여러분이 아는 사람들이 등장하는 거야. 유비, 조조, 관우, 위초고 삼국시대. 중국에서 뭐라 불러? 위진 남북조 시기, 분열기로 들어가게 되네요. 중국은 뭐다 이제? 위진 남북조가 되면서 중국의 분열기가 찾아올 때 우리는 이때 뭐 한다? 한나라 지배를 끝내고 드디어 여러 나라로 성장을 하게 된다. 요 흐름이라는 거죠. 이해됐어? 자, 고조선 끝났으니까 여러분 부여보자가 아니야. 어떻게 흘러갔는지를 알아야지. 청동기, 철기, 위만조선이 활동을 하다가 한무제의 침공으로 멸망하고 한나라도 무너지게 되자 그 틈을 타서 여러 나라로 성장한다. 이해됐죠? 알겠니? 다른 내용이니까. 국가의 발전 과정을 살펴볼 거예요. 처음엔 아주 작은 초기 국가. 아까 우리 유럽에 살펴봤던 건 폴리스라고 불렀지? 근데 우리 뭐라고 해? 군장 국가라고 합니다. 수십 개의 작은 소국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변 국가들이 침공을 하니까
뭐 목동이 막 목일동, 목이동, 목삼동, 목사동이 연합을 하네. 연합과 동맹을 체결한다고 하여 연맹왕국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연합을 하는 거야. 연맹왕국. 그러다가 아주 강력한 사람이 등장하면서 내 밑으로 다 무릎 꿇어. 다음 왕은 내가 아들 물려준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시기를 고대 국가. 다른 말로 중앙 집권 국가라고 말해요. 이 고대 국가는 세 나라밖에 없어요. 삼국시대 고구려 백제 신라. 나머지 나라들은 다 뭐다? 군장국가 또는 연맹왕국 단계다. 아, 다음 주부터 이게 필기를 시켜야 되겠다. 가만히 졸리지? 여기 안 되겠네. 다 왔어. 여기까지만 할 거야, 오늘. 여러 나라까지 할 거야. 군장국가, 연맹왕국, 고대국가. 이 순서가 되겠고, 여러 나라의 성장은 지도로 갑니다. 부여부터. 중국과 가장 가깝죠. 선진 문물이 많이 들어와. 부여로. 그래서 부여는 연맹왕국입니다. 부여는 뭐다? 연맹왕국이다. 5개 부족이 연합을 하고 있어요. 5부족 연맹체가 되겠고요. 5부족 연맹체. 도훈아, 부여는 농사가 될까 안 될까? 돼요. 밭농사는 돼, 밭농사. 동물 키울 수 있을까 없을까? 그 동물을 키울 수 있어. 왜? 벌판이야, 벌판. 만주벌판. 동물 이름을 딴 부족장들이 나와. 어떤 동물이 있을까? 그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동물을 키울 수가 있으니 동물 이름을 딴 부족장들. 마가, 우가, 부가, 벼가. 말, 소, 개, 돼지. 합쳐서 뭐라고 해요, 우리는? 사출도라고 합니다. 이걸 얘기한 이유가 있어요. 사출도.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하는 게 부여의 사출도가 되겠어요. 사출도. 국가의 중대사를 여기서 결정한다. 사출도. 사출도까지 정도만 보면 되고, 순장의 풍습은 됐고. 자, 고구려로 한번 가볼까요? 자, 고구려는 주몽이 세웠어. 주몽이 어디서 도망쳤을까? 부여에서 도망을 쳐서 똑같이 오부종 연맹체는 오부종 연맹체인데, 여기는 산악지형이라 농경목축이 매우 어려워. 동물 이름을 딸 수가 없어. 여기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뭐 계루부, 연노부, 소노부, 전로부 이런 식으로 성씨를 따는 거죠. 뭐 김씨, 이씨, 박씨, 최씨 뭐 이런 식으로 성씨 오부족으로 운영이 돼서 마가, 우가가 없어요. 고구려는. 여기는 약탈을 해서 먹고 살아야 됩니다. 왜일까? 농사가 어려워. 그럼 잘 봐. 니네 셋이 내 아들이야. 열심히 지금 자라는 청소년이고 내가 전쟁터에 나가서 약탈을 안 해오면 너네 굶어. 너 어떻게 싸우겠니? 죽기 살기로 싸우겠지. 강인하고 용맹하고 씩씩한 이유. 이게 여기서 나오는 거야. 지형적인 이유. 공간적 관점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뭔지 알겠어? 약탈 경제다. 오부종 연맹체로 시작을 한다. 다음. 그럼 뭐 고구려가 얘들아 어디를 자주 털어먹을 것 같아? 얘는 맨날 어떻다? 털린다. 그리고 태백산맥을 기준으로 해서 부여 고구려를 제외한 나라들은 다 군장국가입니다. 군장국가이고요. 군장 호칭이 육군과 삼로라고 불려요. 삼로. 옥저는 재밌는 풍습이 있어요. 자, 요거 빼먹었다. 소리. 고구려 먼저. 고구려는 남자가 중요할까? 여자가 중요할까? 전쟁터에 나가야 되니까. 남자를 중요하게 생각해서 자신의 딸을 이용하여 주변 남자, 성인 남성을 데리고 와서 삽니다. 대릴사위제라고 부르고요. 한자로 서옥제라고 합니다. 자, 서옥이 무슨 뜻이냐면 이런 거야. 내 딸이 예를 들어서 13살이야, 13살. 강민이,
너 이제 앞으로 결혼해야지. 내가 내 딸이랑 결혼시켜줄게. 함께 살자. 어떨 것 같습니다. 그럼 13살짜리 여자애랑 합방할 거야? 그건 안 되지. 아직 미성년인데. 7년은 기다려야 되니까 너는 저 서쪽에 집 하나 지어줄 테니 거기서 살고 매일 아침마다 같이 전쟁터로 나간다. 이런 식으로. 서쪽에 집을 지어놓고 생활시킨다 하여 서옥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지복자 써서. 그러다가 점점 첫째 딸, 둘째 딸, 셋째 딸, 넷째 딸 막 있을 거 아니냐. 집을 네 채나 만들어주기가 어려우니까 방에다가 사위들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위 서자를 써서 서방님이 되는 겁니다. 김서방, 최서방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용어죠 이게. 서옥하면 뭐다? 대릴사위제 생각하시면 돼요. 뭔지 알겠죠? 반대로 옥저는 농사를 지어야 돼서 고구려에 갖다 바쳐야 되니까 주로 이때 여자들이 농사를 짓고 남자들은 사냥이나 전쟁터에 나가거든. 여자가 중요해요. 옥저는. 돈 주고 여자를 사서 결혼을 해요. 그걸 민며느리제라고 합니다. 민며느리제, 매매혼이라고 해요. 매매혼. 또 농사를 지으며 끈끈한 가족의 관계로 인해 가족 공동묘를 가지고 있어요. 가족보다 공동묘를 갖고 있다. 옥저, 가족 공동묘까지. 자, 반면에, 자, 여러분, 이건 공통점이에요. 읍군 삼로는 옥저동의 공통점이야. 동해만 갖고 있는 특징으로 책화의 풍습이 있습니다. 요거 좀 중요하고요. 군장국가라 12개의 소국들이 이렇게 있으면 지네들끼리 막 싸움이 벌어질 수 있잖아. 그래서 함부로 다른 부족을 침범할 경우 소나말로 변상해라가 책화야. 책화. 목동 1단지에서 2단지로 함부로 못 넘어가는 거죠. 그럼 사이가 좋아 안 좋아? 안 좋겠지? 그럼 좋게 하려면 어떻게? 결혼시켜. 각 부족끼리 결혼을 하는 조괴혼의 풍습을 함께 가지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동해안에 위치한 나라다 보니까 특산물이 풍부합니다. 작은 활 단궁, 과일나무 아래를 지나갈 정도로 작은 말이란 뜻으로 과하마, 반반자에 물고기 가죽 피자를 써서 반어피라고 합니다. 반만 물고기가 어딨어? 물고기는 물고기인데 물고기 같지는 않은 놈. 바로 바다표범을 뜻해요. 바다표범 가죽이 동해의 특산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해되니? 왜 동해는 특산물이 많다? 옥저보다 남쪽에 따뜻하게 있으니까. 이렇게 이해하면 쉬워. 그럼 사만으로 가볼까요? 자, 사만 역시 뭐야? 군장국가인데 사만의 군장 명칭은 신지, 읍차라고 부릅니다. 신지와 읍차. 신지, 읍차. 여기는 제사장이 따로 있습니다. 하늘의 우두머리 청군이라는 제사장이 따로 있고 이 청군이 지배하는 지역을 가리켜서 뭐라 부른다? 소도라고 해요. 소도. 청군이 지배하는 지역을 소도라고 한다. 이해됐어? 마지막으로 따뜻한 남쪽이잖아. 그래서 벼농사가 아주 잘 되고요. 철도 아주 생산을 많이 하고 있는 나라가 사만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추석과 설이라는 명절이 있죠. 얘네들도 있어요.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날, 이를 가리켜서 뭐라고 해? 제천행사라고 부르는데 부여는 영고 12월, 고구려는 동맹 10월, 동해는 무천 10월, 사만은 수림날과 계절제 5월과 10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거 따로 정리할게. 노트 필기 잘 해주시고 이때는 아직 한글이 발명되기 전이라 한자로 기록을 했단 말이야.
이거 쉽게 외우는 법이 있어. 자, 영고는 북을 치며 하늘을 기리다라는 뜻이야. 기리다 영 북고자. 동맹은 주몽을 동명성왕이라고 하거든. 동명성왕에게 맹세한다는 뜻이에요. 무처는 춤출무, 하늘을 기리며 춤춘다는 뜻이고. 자, 앞글자 하나 따면 이런 게 있죠. 여러분 여기 마침 뒤에 부영아파트 있지? 부영아파트 벽 색깔 중에 갈색, 고동색으로 되어 있는 벽 색깔이 있거든. 그러니까 친구랑 약속을 잡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기 봐봐. 동무야, 오늘 저녁에 고동색 부영아파트에서 만나자. 이러면 끝나요. 뭐다? 동무야, 고동색 부영아파트에서 만나자. 이해됐어? 한 큐에 끝날 수 있죠? 동무야, 고동색 부영아파트에서 만나자. 그 3화는 따뜻한 남쪽 나라라 농사가 잘 되니 2번이나 노는구나. 옥저는 없어. 옥저 왜 없을 것 같아, 동훈아? 놀 시간이 어딨어. 고구려한테 맨날 털리는데. 옥저는 없다. 자, 여러 나라의 성장 파트는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표 채우고 끝나고도 설명 안 하고 외워야 되잖아. 어려워. 선생님 어떻게 했어? 한반도 지도를 그려서 공간적 관점으로 접근하니 쉽게 들어오죠. 뭔지 알겠니? 이해를 해야 쉽게 암기할 수가 있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정리되셨나요? 자, 여기까지 사진 찍으시고.